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시작점의 주식둥이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초적인 지식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분석하려면 회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본인이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1층 건물, 1층은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2층, 3층을 임대 준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제가 카페에서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게 천 원짜리 아메리카노를 1000잔 팔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원두값, 알바비, 종이컵 비용 등을 다 검토해 보니 60만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운영 비용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카페 영업으로 남는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층, 3층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 수익을 20만 원 추가를 하게 되고, 또 최초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리 이자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진짜 마지막에 남는 돈은 40만 원이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회계적 용어만 이야기하면 카페에서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 원두값과 알바비 등 카페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매출 원가, 또 본사가 있다면 본사 운영 비용이 판매비 및 관리비,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0만 원이죠. 또 여기에 기타 비용과 기타 수익을 반영하고 금융 원가와 금융 수익을 반영하며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남았나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분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매출 원가, 매출액,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금융가 등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을 해 놓았을까요? 이는 이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뒤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자면 매출액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뭐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기업의 목적에 맞게 영업을 해서 판매 후 확인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해야 영업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까 카페 얘기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매출 원가는 이 상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카페를 예로 들었으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인건비, 원두비, 종이컵 비용, 전기세, 임대료 이런 비용들은 카페에서 커피와 빵, 음식 등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따로 운영되는데 이 본사 비용을 매출 원가에 그냥 넣어도 될까요? 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건물 임대료, 전기세는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해서 별도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에 필요해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매출 원가, 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서 회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과 기타 수익, 그 다음에 금융 원가와 금융 비용을 적용해야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수익과 금융 비용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회사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는 당연히 커피와 빵, 음료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죠.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운영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적에 맞게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이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또는 그 부동산이 집값이 상승해서 땅값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실 이것도 수익인데 영업이익에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들어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 원가와 금융 수익은 또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돈이 남아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를 받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이 다 반영을 해야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중요할까요? 절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투자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제 생각을 이야기해야 다음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상장된 회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모두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찾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회성 수익으로 한 분기 반짝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으로 좋은 것보다는 이제 설립 목적에 맞게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정답이 없으니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림에는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적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많이 받거나 또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입니다. 입소문을 타서 카페에 손님이 많아지거나 가맹점이 증가해서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죠. 세 번째는 매출 원가입니다. 원가가 줄어들면 만드는 데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과 같이 물건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건 원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죠.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업종인데 조선업은 철강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선박을 구매하는 선주들과의 협상에서 철강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선박 가격을 올려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해상에서 운반되는 물건의 양이 증가하다 보니 선주들이 발주하는 양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황이 매우 좋다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되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기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몇몇 기업들은 영업이익 미래 추정이 대략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규 사업과 M&A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남은 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M&A는 다른 회사를 사는 거죠. 다른 회사를 사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내 거가 되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한 방법은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매출 원가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을 팔든 100잔을 팔든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 건물 임대료는 커피를 파는 양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두와 종이컵, 전기세, 수도세 등은 파는 만큼 변동이 발생하니까 변동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고정비가 600만 원인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20%의 변동비가 발생하는 카페인데요. 1000만 원을 팔면 변동비가 20%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고정비 600만 원에 200만 원의 변동비를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마지막으로 2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성장을 해서 매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고정비는 6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액의 20%인 400만큼의 변동비가 추가돼서 영업비용, 매출 원가가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 되면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매출액은 2배가 되었지만 영업이익은 5배로 증가하죠. 영업 레버리지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남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식당 중에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곳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읽고 다음 동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